쿠팡에겐 성탄절이 대목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행태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탈팡 행렬은 이어졌고 소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 한 달이 다 됐는데 책임자 김범석 의장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성탄과 연말 대목에도 쿠팡을 탈퇴하는 소비자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직전 1,500만에서 1,600만 명대 규모를 유지하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지난 13일까지 2주 동안 쿠팡에서 결제 승인된 거래는 직전 2주 대비 190만 건, 약 4.1%가 줄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 반사이익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달 쓱닷컴 신규 방문자 수는 지난해 대비 87% 급증했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신규 유료 멤버십은 론칭 알림 신청만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장보기 결제금 7%를 적립해 신세계 그룹 계열사들에서 쓸 수 있게 하고 OTT 서비스 티빙 혜택을 결합해 쿠팡 플레이 이용층도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배민 비마트는 최근 전날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내일 예약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에도 아침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차별화하겠다는 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 촉진비와 장려금 명목으로 2조 3천억 원 넘는 부수입을 올렸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선 이 같은 독점적 이커머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현실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내일 나옵니다. 탄핵 소추돼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경호처를 움직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10년 이상 구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정한 스케줄에 윤 전 대통령은 불이탈하며 반발했지만 1심 선고는 1월 16일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올 7월 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 크게 5가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특수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의 15년을 구형할 때 피고인 지위의 중요함, 사건의 상징성까지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최고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걸 양형 이유로 언급한 겁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결심 전 이미 1월 16일을 선고일로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며 일본식 법률 용어까지 동원해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쟁점은 2025 고압 129호 사건의 쟁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고. JTBC 신가은입니다. 네, 훈훈한 성탄절에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날은 추운데 광장에는 시민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살을 애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엔 이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로 제 뒤로는 이 광화문 전체를 휘감은 미디어 파사드가 한창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춘 채 시민들은 광화문을 수놓은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재밌긴 했는데 추웠어. 해치가 인사하던. 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런데 더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습 한파인데요. 이 북쪽의 한파가 서해상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재 지금도 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5도, 대전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서울이 영하 18도, 대전도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 상층에선 중국 북부지방에 있었던 이 영하 50도 안팎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 위를 지나가면서 두터운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엔 대설 예비특보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 산지엔 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이상, 전남 서해안은 최대 8cm의 눈이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눈이 곧바로 얼어붙을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갈수록 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피부로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지 기록을 토대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김혜미 기자. 네. 마지막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언제였죠? 네, 2년 전인 2023년이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서울에 눈이 이렇게 3cm 정도 쌓였고요.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눈이 내렸습니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갈수록 보기 힘들어진다라는 말은 그러면 사실인가요? 네, 지금부터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팩트체크팀이 1945년부터 80년간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해서 크리스마스 전날과 당일에 눈이 내린 기록을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 매번 눈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계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이 통계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한 송이라도 딱 관측이 되면 눈 내린 날이라고 기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을 아예 따로 잡고 있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Now, we do define what this is. It is 2 centimeters or more of snow on the ground on the morning of Christmas Day.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구나라고 느낄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한 2cm 정도로 잡고 있는 건데요. 예. 그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최근 20년 정도 동안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할 만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시차 때문에 밤으로 보이는 곳도 약간 어두운 곳도 있는데요. 눈이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역시나 네.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측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탓에 겨울의 눈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제 끝났다라는 걱정과 함께 비가 내리는 축축한 성탄절, 그러니까 웻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제목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온난화가 현재적 추세대로 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처럼 겨울에 크리스마스에도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겠죠. 예. 낭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어제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30원 넘게 떨어지자 원화를 달러 지폐로 바꾸려는 이들이 은행 창구로 몰렸습니다. 때문에 100달러 지폐가 동난 곳도 있었는데요. 정부의 긴급 처방에도 환율이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달러를 모으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은 어제 100달러 지폐가 떨어졌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어제 환율이 1,480원에서 1,440원대까지 떨어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본점의 달러 지폐를 요청하는 시기를 놓쳐 일시적으로 달러가 소진된 것이라는 은행 측의 설명에도 달러를 사두려는 이들이 몰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번에 환율이 30원 넘게 빠지자 다시 오르면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환율이 다시 오르기 전에 해외 투자를 늘려야겠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 투자하기가 좀 더 편한 느낌이 있긴 있죠. 좀 더 늘릴 생각도 있고요. 국내도 같이 늘리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말까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은행은 오늘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안을 내놓으며 국내 외환 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